경향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연결해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경주와 울산, 포항이 함께하는 행정협의체죠. 동남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. 어제 경주에서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 공동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어제 오후에 전하경 경주시장, 이광도 포항시장, 그리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세 개 도시 시장,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한 시설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첫 동남권 해오름동맹 정기회의 상생협의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 핵심 전략 아젠다를 5개 공동 발표하고 또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공동협약문에도 서명을 했습니다. 예,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 규모가 좀 커 보이는데요. 말씀하셨던 핵심 전략 어떤? 예,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, 또 국가첨단 가속기 인프라 동맹, 환동해 해오름 해안관광단지, 또 해오름 형제의강 상생 프로젝트, 해오름 미래산업단지 혁신 플랫폼 조성 이렇게 5가지를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를 위한 핵심 전략 아젠다로 채택을 했습니다. 특히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이 구축 사업은 태화강에서 신경주 포항 그리고 또 태화강에서 신경주 동대구 구간 연결하는 전철망을 연장해보자 이런 사업인데요.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대구, 경북, 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을 해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사업이다. 이렇게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교통과 경제, 관광을 아우르는 경제산업 공동체를 꿈꾸는 것 같은데요. 이 세계도시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2016년이었죠. 그렇습니다. 2016년에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이 개통을 계기로 생활권역으로 경주, 포항, 울산이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세 개 도시가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. 그동안에 지역 현안상의 공동 협력도 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여야 정당의 공동으로 우리 세 개 도시가 공동 대응을 하면서 또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.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 분야별 협력 사업 발굴하고 있고 현재 4개 분야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입니다. 예, 특히 또 일출 도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? 해오름 동맹. 동해안 그죠? 예. 예. 경주시가 행안부 자전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군요. 그렇습니다. 21일, 22일 전주시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올해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자전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고 이 경진대회에는 1차로 이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가 경진대회를 벌여서 경주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. 경주시의 경우는 타실라라고 하는 공용 자전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예, 이번에 어떤 배경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? 일단 공영 자전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. 무슨 이야기냐면 키오스크 및 전용 거치대를 이용을 하면 돈이 많이 들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거치대에 비콘 장치를 부착해서 대여 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GPS 오차 범위를 줄인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. 또 자전거에 QR 단말기를 통한 잠금 장치, 또 스마트폰 앱과 교통 기능이 있는 카드를 활용해서 대여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편의성과 경제성 이런 점들을 인정받았다고 하고 또 문화재 탐방과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잘 하기 어렵잖아요. 문화재 탐방이 경주는 워낙 연결이 잘 되니까 이런 문화재 탐방과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시도를 해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. 이런 점들을 인정을 받아서 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경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산은 절감하고 효율은 높이는. 근데 좀 자전거 절대 대수가 좀 너무 적은 것 아니냐. 지금 300대로 시작을 했는데요. 좀 곳곳에 좀 더
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데는 너무 많이 몰리고, 예를 들면 황리단길 근처라든가, 예. 그래서 수요 공급이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절대 자전거 대수를, 공유자전거 대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. 아니 뭐 이제 6월부터 운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평가들이 이제 곧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지금, 경주시 공영자전거는 6월 25일부터 7월 말까지 시범 운영했고, 8월 1일부터, 1회 90분 기준 1,000원, 또 초과 이용 시 30분당 500원, 1년권에 3만원, 이런 방식으로 8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또 안전을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, 용강, 황성, 동천, 이렇게 경주시 도심권 동, 그리고 현곡면, 금장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총 101곳의 대여소에서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 좀 올해 1년 동안, 올해 8월 달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좀 더 지나면서 좀 전체적인 자전거 대수의 증가 필요성이라든가 운영 시간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보문관광단지의 그 역사적인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 조성이 됐다고요? 예, 어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이 역사공원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어제 기공식을 했는데요.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등 이렇게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. 1979년 4월에 이 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것이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. 보문관광단지가요. 그 이후에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관광산업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이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의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. 그동안에 보문관광단지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담는 그런 네, 그렇죠.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공사 주도를 하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관광역사공원 조성비 50억 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100% 드립니다. 투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5,000평방미터 부지에 보문관광단지의 역사를 안내하는 콘텐츠, 또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조형물, 또 관광객과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줄 산책로 및 휴게 공간 등등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. 71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 경주 활성화에 언급된 경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보문관광단지 조성을 했고, 이를 기억하기 위한 관광역사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인데, 또 마침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날이어서 좀 묘하기도 합니다. 경주시에서는 이른바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사업, 상징형 짚라인 조성이라든가 호반 산책로 야간 조명 보강 사업이라든가 상징 조형물 조성,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의 유인책이 좀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네. 보문관광단지의 발전에 있어서 일종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. 경주 엑스포 대공원의 대표적인 상설 공연입니다. 플라잉이 있는데 이게 저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2011년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주제 공연으로 처음 시작을 한 것인데 11년 동안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매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대표 콘텐츠다. 그리고 매우 롱런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번 달 말일 10월 30일 일본 오이타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후쿠오카라든가 삿포로, 또 도쿄, 나고야, 요코하마 이런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들 포함해서 총 19개 도시를 돌면서 투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. 이게 그러면 투어 공연을 해서 일본 관광객을 경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일까요? 글쎄요, 이 봐버리면 굳이 올까요? 그런데 어쨌든 경상북도 또 경주시에서 하는 공연단이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서 당연히 경주에 대한 홍보나 경상북도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플라잉이 해외 공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특히나 싱가포르, 홍콩, 대만 이미 한 7개 해외 나라, 그리고 국내 59개 도시에서 약 2,000회 가량
그 순회 공연을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본 공연을 위한 별도의 공연단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주엑스포대공원 상술 공연은 차질 없이 기존 공연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. 일반 공연 티켓 예매는 그 티켓피아라는 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, 경주 상술 공연은 네이버나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,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대사가 없는 이른바 넘버블 공연입니다. 이게, 그래서 국적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고, 그렇기 때문에 11년 동안 롱런도 하고 있고,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꽤 좋은 반응을 받는 그런 공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해외 공연의 누적 관람객 90만 명이라고 한다. 대단한 거예요. 예, 그렇죠. 9,000명도 무서운데. 예. 모쪼록 플라잉을 통해서 이 경주의 문화 콘텐츠들이 좀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. 근데 이게 한국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,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. 이렇게 신라화랑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지금의 고등학교에 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엮은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또 한국 문화를 도깨비 이런 것,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는 아주 좋은 공연으로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경주적 소식 정리해봤습니다.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 소식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